안녕하세요, 헤이맨입니다. 헤이맨이 이 중고차 관련해서는 나름대로 조금 안다고 이렇게 까불까불 하는데 솔직히 저 신차는 제가 전혀 몰라요. 기아자동차나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영업, 그다음에 이제 불특정 단수한테 영업하는 걸 금지시키고 있어요. 일반 영업사원한테 구입하는 거랑 소장님한테 구입하는 거랑 이 할인율이나 뭐 서비스나 이런 부분이 조금 차이가 있는지. 기아가 판매하는 판매점의 방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크게 직영으로 운영하는 지점, 개인 사업자로 판매를 하고 있는 대리점. 직영점 같은 경우에는 본사 직원이기 때문에 월급을 주고 판매되는 수당이 수수료가 좀 적게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고, 처럼 대리점에 근무하고 계신 분들은 기아랑 대리점 소장님하고 계약이 돼 있는 상태고, 대리점 소장님한테 구매하면 뭔가 더 나한테 혜택이 있다 이거잖아요. 근데 소장님은 100%의 이제 수수료를 가져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여유는 있겠죠. 기아에서는 너무 다열 경쟁을 막기 위해서 정찰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소비자분들 입장에서는 서비스 안 받고 사는 거 사실 좀 억울하고, 그죠, 뭔가 미치는 그런 거 있는데, 이제 내가 여기서 똑같은 물건을 샀는데 여기서는 서비스를 더 해주고 여기서는 더 해주고 이러면은 기분 나쁘잖아요. 아, 그죠. 그런 거 막기 위해서는 기아에서도 현대에서도 통제를 해야 된다. 아, 그럼 서비스나 뭐 이런 혜택이 없나요? 원래는 썬팅 측후면만 해드리는 게 공식 서비스예요. 정말 그 규정을 지키시는 분들은 그렇게 영업을 하시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판매량이 아무래도 안 나오기 때문에 서비스를 아무래도 좀 해드리게 되죠. 주변하게 애매한 부분들은 그죠. 저도 패스하셔도 좀 돼요. 어렵긴 한데 이제 뭐 괜히 또 기아 본사에서 전화 오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그럴 수도 있어가지고 어쨌든 소장님한테 사든 영업사원한테 사든 별 차이는 큰 차이 없습니다. 없죠. 네. 평소에 영업을 하시다가 고객님들이 이제 차를 사러 딱 들어오잖아요. 네.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쵸. 이분은 좀 살 것 같다. 네. 확률적으로 네. 이렇게 느낌이 오는 분들이 있나요, 실제로? 있습니다. 딱 들어오셨을 때 제가 안내를 해드리려고 하면 뭔가 적극적으로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고, 저한테 말 시키지 마세요 막 이렇게 좀 반응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은 그냥 실제로 그냥 구경만 하고 싶으신 분들이고, 적극적으로 이 K8에 스타 옵션을 넣으면 어떻게 바뀌어요? 이렇게 자세하게 물어보시면 이분은 사실 분이다. 그래, 야, 이거 좀 설명 좀 해봐봐. 이런 분들은 구경하러 오거나 아니면 이제 구매가 뭐 한 6개월이나 1년 후나 그럴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네, 맞아요. 궁금해하는 부분인데, 이 새 차를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비밀인데 얘기 좀 해주세요. 비밀은 아니에요. 비밀 아니에요? 네, 비밀 아니고 이제 정당하게 할인을 받아서 구매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제 국산차 같은 경우는 정찰제라고 하는데, 재고 구매하는 경우 2달 지났다던가 뭐 3달 지나고 이러면은 그 해당 월마다 재고 할인이 붙기 때문에 재고 할인이 되고. 그럼 미리 영업사원한테 얘기해서 재고차 있으면 연락 좀 달라고 하면 이렇게 연락이 오고. 그렇죠. 미리 저희도 이제 메모해놨다가 이분은 재고차 원하신다. 그러면 재고차 나올 때마다 리스트 보내드리고. 근데 재고차라고 해서 뭐 타는 건 아니죠? 그냥 전시돼 있는 거죠? 네, 전시차면 또 전시 할인이 더 붙어요. 재고차는 그냥 출하장에 세워놓은. 그럼 재고차나 전시차가 시기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 있잖아요. 언제가 가장 핫하게 나와요? 딱히 그런 거 없고 그 분기가 되잖아요. 상반기 6월. 6월 마감 때 마지막 주 정도 되면은 갑자기 재고 할인이 막 붙어요. 어차피 마감 쳐야 되니까. 분기 마감, 그 다음에 연 마감, 12월 마감 때. 그러면 1년에 2번 있는 건가요? 1년에 2번 정도가 좀 기회예요. 이제 본사에서 다음 달 팔고 이번 달 팔아라. 실적을 맞춰야 되니까. 또 이제 감가차라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출하장에서 저희가 이제 검차를 진행해서 외부 출고까지 되는 건데, 검차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된 차량들, 실내에 기스가 있다, 뭐 외부에 문콕이 있다, 수송하다가 돌을 맞았다, 뭐 이런 경우도 생기잖아요. 그런 거는 모아가지고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할인해서 판매해요. 그런 것만 사시는 분들은 그런 차만 구매하세요. 구독자분들은 감가차에 대해서 뭐 탁송 오다가 뭐 차가 몇 바퀴 굴르거나 뭐 캐리에서 떨어졌거나 이렇게 생각할 텐데, 그게 아니라 페인트 칠을 하다 보면 코너나 구석진 부분에 약간 이렇게 뭉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정말 이거를 감가를 해야 되나?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찍힘도 정말 한 2mm? 우리 그 신차 검수라고 하잖아요. 단차 같은 경우도 테슬라는 단차 장난 아니거든요. 근데 이 단차가 있나 없나 이럴 정도인데 고객이 이제 약간 땡깡 아닌 땡깡을 부려서 이렇게 되는 그런 차들도 감가차에 처리되고요. 근데 이제 예전에는 진짜 심한 차들만 남아 있었는데, 요즘에는 출하장에서 검차가 되게 꼼꼼해졌어요. 경쟁이 심해져갖고. 그거 어떻게 다 알았대요,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것까지 다 알았대요? 코로나 때문에 막 지연되다 보니까 카마스터들도 당장 차를 팔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런 차들도 있다. 당장 필요하시면 이런 차라도 사라. 그러다가 이제 알려지니까 경쟁이 심해지는 거예요. 원래는 그들만의 비밀이었는데. 옛날에는 권유를 해드려도 이 영업사원이 왜 나한테 이런 차를 권유하지?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차라도 좀 구해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쟁이 심해진 거예요. 출고가 지금 늦어지는 차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출고를 좀 빨리 받고 싶다라고 하면 영업사원한테 뭐 술을 한잔 사라. 아 그런 건 없습니다. 이제 엄청 바쁜 영업사원한테 접촉을 하면 그런 거 찾아볼 여력이 없어요. 재고라는 건 먼저 계약해서 먼저 가져가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전산을 볼 여력이 없는 거예요. 이 옵션에 이 색상을 나 혼자만 주문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안 사겠대. 차는 이미 만들어졌어요. 그럼 재고로 남게 되거든요. 그런 차는 매일매일 업데이트 되는 거예요. 전산으로 계속 보고 있다가 고객님 이런 차가 나왔습니다. 특정 옵션들을 조금 빼면 그런 것들이 좀 빨라질 수도 있나요? 한동안 그런 게 있었어요. 기도를 열심히 하면 돼요. 지금도 보면은 K8 하이브리드가 한 5개월 이상 걸리는데 지금 전산 찾아보면 K8 하이브리드 재고가 좀 있어요. 그건 바로 출고도 가능해요. 네, 바로 출고 가능해요. 아까도 제가 나오기 전에 한번 이렇게 보고 왔었고 3월 16일 9시에 감가차 또 리스트가 떴어요 지금. 근데 대부분 안 한다 그래요. 새 차를 산다고 하는데 뭐 어디 기스가 있다고 하면은 사실 좀 꺼려져요. 좀 아무리 할인을 해준다고 해도. 근데 실제로 그 기스가 막상 보면 그렇게 심각한 기스가 아니지 않나요? 내가 보기엔 그래서 제가 추천을 해드리는데 고객은 저는 이번에 감가차 안 할래요. 감가차가 많이 빠지면 얼마나 빠져요? 많이 빠지면 지금 K9 1010만 원 할인. 1010만 원이 할인된다고? 1010만 원 할인. 아니 1000만 원이 감가되면 나 같으면 무조건 사겠다. 근데 그래도 7천만 원. 중고차 같은 경우는 네. 현찰로 구입하는 고객보다는 약간 그 캐피탈 할부를 이용하는 고객들을 좀 좋아하거든요. 아무래도 네. 수요가 좀 나오다 보니까. 하지만 이제 고객들은 그런 사실 잘 모르는데 신차는 현찰로 들고 가서 사는 거랑 할부를 이용하는 거랑 또 어떤 고객을 좀 더 좋아하는지.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저희도 이제 금융수수료가 있기 때문에 할부 이용하시면은 할부 캐피탈에서 금융수수료를 받아요. 네, 근데 그것도 다 이미 오픈돼 있는. 실례지만 몇 프로 정도? 지금 기준으로는 0.8%. 되게 적구나. 네. 중고차 같은 경우는 1%가 일단 기본적으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네. 조금 이제 못된 중고차 딜러들은 2%, 3%까지. 그러면 고객이 살려고 하다가 이자가 왜 이렇게 높지? 그래서 포기하고 가는 경우도 있어서. 네. 카드로 일시불 구매하시면 뭐 포인트라든지 캐시백 같은 거 받을 수 있어요. 그러겠네요. 금액이 크다 보니까 카드사나 캐피탈도 저희한테 영업을 하러 많이 오세요. 그러면 굳이 현찰로 살 필요 없겠네. 그쵸, 현찰은 사실 필요가 없어요 사실. 근데 현찰로 하겠다는 분들이 목에 이렇게 와서 얘기하지 않나요? 그런 분들도 있고 돈 아예 들고 오시는 분. 돈 딱 주고 차 내놔 이렇게. 정말요? 네. 근데 수입차는 현찰로 사는 거를 되게 안 좋아하잖아요, 특히나. 기아, 현대는 모르겠지만 이제 캐피탈 수수료가 아까 저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할부를 이용할 때 신차 같은 경우는 은행인 줄 알거든요. 실제로 신차 같은 경우에는 은행이 아니라 똑같은 캐피탈사가 그쵸. 네, 캐피탈로. 그래서 대출. 자기가 조금 아시는 분들은 자기 집을 담보로 한다든가 자기 신용을 담보로 해서 제1금융권인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와서 이제 차량을 사는 경우가 이건 좀 똑똑하신 분들이에요. 네 맞아요. 좀 금융에 대해 잘 아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는 분들 계세요. 차를 사면 어떤 분들은 임판을 아예 안 다는 경우도 있고 하루 이틀 달고 이렇게 포기하는 분이 있는데 임판을 달므로 인해서 취할 수 있는 이득에 대해서 진짜 임시운행 번호판이라는 건 출고하고 열흘 동안 임시운행을 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의 주 목적은 소비자가 이 차를 임시운행 해보라는 목적이에요. 이 임시운행 번호판이 달려있는 상태에서는 그 제조사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운전을 했는데 엔진이 이상해 교체해주세요. 당연히 됩니다. 근데 등록을 해버렸어요. 번호판을 달아버렸어요. 소유권이 나한테 넘어왔거든요. 엔진 차를 바꿔달래. 그럼 되게 어렵거든요. 임시운행을 잠깐이라도 해보고 인수증 사인. 10일 동안 운행하고 달 건데요, 이러면요. 그거 충분히 가능해요. 맥심이 10일에 네, 맥심이 10일. 만약에 9일까지 딱 탔는데 아니면 10일 탔는데 그냥 느낌상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반납 그것도 되나요? 사실은 돼요. 근데 되는데 이건 알려지면 아니 왜냐면 어차피 꼬투리 잡아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이제 뭐 어쩔 수 없어요. 그런 차들은 나중에 결국에 그 재고로 남게 되고. 재고차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인수거부가 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인수거부 사유에 따라서 다시 출하장으로 가는 경우도 생기고 전시장이 가지고 있는 경우도 생겨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단차가 요만하고 요만하다. 근데 이거 가지고 인수거부를 했다. 출하장으로 다시 가진 않아요. 그거 가지고. 그죠. 네, 그건 전시장에서 다시 만들 수는 없잖아. 네, 전시를 합니다. 그냥 전시하고 전시 그 사유에 적어져 있어요. 네, 소비자들도 가서 전시 그 보면은 다 써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 10일 동안 몇천 킬로를 타고 온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런 경우에 좀. 그거 애매하다. 근데 그거는 너무 그 차주의 양심에 따라서. 그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이제 소비자 의견을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 다 받아줘요. 웬만하면. 네, 현대기아는 악용하는 사람들도 있겠다, 이거 나가는 그죠? 악용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지. 근데 그걸 렌트로 쓸 일은 없고 그냥 정말 몇천 킬로 탄 건 자기가 막 열심히 다닌 거고 정말 차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러는 거지 일부러 그렇게 하려고 나중에 블랙리스트에 올라가요. 그럼 진짜 출고 안 되죠. 블랙리스트 몇 번 아직까지 올라가면. 저희는 그런 걸 모르겠는데 유튜브로는 많이 봤어요.
들어봤어요. 뭐 블랙리스트가 있다, 뭐 이런 거 있는데 사실 저희 내부적으로는 그런 거 뭐 이렇게 따로 있지 않거든요. 뭐 만약에 여기 대리점 가서 샀다가 거부하고 여기 대리점 갔다 그럼 당연히 올라가죠. 당연히 그러면은 본사에서도 알고 있고. 그러면 인판 단체로 만약에 접촉 사고가 좀 났다. 아 그거 중요한 아니, 질문. 왜 이게 왜냐면 소유권은 어쨌든 여기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때는 정말 애매해지거든요. 네, 그 실제 구매자분들이 견적서를 잘 보시면 임시보험이라는 보험료를 내요. 견적서 안에 들어있습니다. 한 몇천 원 안 해요. 그 보험이 열흘 동안 이제 효력이 발생하는데 차주 가족분, 탁송기사 그리고 영업사원 이렇게 해당이 돼요. 그분들이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다. 전액 보험 처리. 아니 보험 처리 내는데 결국은 얘 차는 감가상각이 돼버리잖아요. 아 그쵸. 그 어떻게 그 회수를 하는지 아니면 어떻게 자차는 일단 보상이 안 되고 대물 대인만 되는 거예요. 대인 대물만 된 상태에서 그 차는 내가 인판인데 인수를 무조건 해야 되는 상황이네요. 그래요, 그죠. 그건 반납은 못 하겠네. 그쵸. 반납하는 건 좀 그거는 문제가 돼요. 문제가 있다. 네. 접촉 사고 정도도 예전에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임시 번호판인 상태로 저희 카마스터 분이 운전해서 인도에 드리러 가다가 버스가 박아버렸어요. 아니 사고 크게 났겠다. 결국에 버스 회사에서 차를 가져갔어요. 어쨌든 결론적으로 네. 무조건 새 차를 사면 네. 인판을 무조건 달아라. 이 판은 의무적으로 법적으로 좀 달게 돼 있어요. 아니 그게 다는데 보통 인판 귀찮으니까 빨리 넘버해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네, 하지 말고 네. 어쨌든 최대한 일주일이든 10일이든 타봐라. 네. 근데 그렇게 하면 회사의 손해 아닌가 싶어요. 회사 손해 없고 이제 카마스터가 좀 일이 많아지는 거고 썬팅이나 이런 용품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인판 운행 하기 전에 하면 그거 보상 못 받아요. 네. 이제 고객이랑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어떤 고객들은 야 이분한테는 뭐래도 좀 뭐 하나 챙겨주고 싶은 뭐 무슨 카드 할인부터 시작해서 좀 잔뜩 어디 뭐 어디 스키장 이용권부터 시작해서 좀 이렇게 해주고 싶은 고객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어떤 고객들이 그렇게 챙겨주고 싶은 고객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매너 좋으시고 배려해 주시고 이런 분들 계세요. 다보자 서비스 뭐 해줄 거예요? 나는 서비스 많이 해주는 카마스터랑 계약할 거예요. 이런 것보다는 키링이라도 하나 드렸는데 아 정말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러면 제가 뭐 하나로 더 꺼내서 드릴 수 있고 이런 마음이 생기거든요. 사실 또 예전에 소비자였고 당연히 뭐 하나라도 더 해주는 카마스터한테 계약하고 싶잖아요. 아 근데 그건 맞아요. 네. 제가 보기에도 맞아요. 그건 당연한 건데 근데 너무 이제 막 과하게 그러신 분들도 얄밉지. 네. 계약 안 하고 싶을 때도 있지 않아요? 저 그러면 그냥 딴 데 가서 그냥 하시라 그래요. 까놓고 얘기하는 네, 저는 그냥 딴 데 가서 하시라 그래요. 아니 본인 실적이 있는. 아, 꼭 전 뭐 그분한테 안 팔더라도 다른 고객님을 만나면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이제 이거는 얘기하셨는데 댓글 쌀먹이 나오고 있는. 아니, 사람과 사람과의 어떤 톤앤톤 매너에 대해서 얘기하신 건데 그 이제 약간 좀 오해하신 분들이 당연히 내가 요구할 거 요구하는 게 맞지 않냐 이렇게 받아들이시고 이제 악플이 좀 달렸던 경우가 있었는데 근데 어차피 제가 보기에는 프로페셔널이에요. 강릉에서 완전 손가락 안에 예전에 이런 분이 계셨어요. 저 소개를 받아가지고 계약까지 하고 출고까지 했어요. 근데 그분이 갑자기 출고까지 다 됐는데 내 친구가 영업사원이다. 당신 얼마 받는지 다 알고 있다. 10만 원만 남겨놓고 나 다 줘라 이러는 거예요. 그거는 그럼 저 친구한테 사시지 왜 저한테 사셨어요? 그러니까. 친구한테 이런 말 어떻게 해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그래서 와 이런 사람도 있구나. 그냥 웃어 넘기고 말아야지. 네, 하다 보면. 네, 저는 그때 좀 충격받았어요 사실. 어쨌든 오늘 출연 너무 고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